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청년 없는 선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청년 후보 비율은 전국적으로 5%도 되지 않습니다.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36명의 후보 가운데 청년 후보는 고작 1명에 불과하고요.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와 30대를 합친 유권자보다 많은 인구 구조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이슈나 공약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불안한 일상과 일터,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 등 청년과 관련된 이슈는 넘쳐나고 이 모든 사안들을 청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데도 말이죠. 청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제22대 총선에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로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만나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잘 정착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9일까지 사직서를 취합하기로 하고 의과대학에 일괄 제출하는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남문광장에 있는 스페이스 허브에서 개막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가 국토부, 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함께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우주산업 국가산단을 조성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순천의료원에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번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내년 말까지 들어섭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제22대 총선에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 보면 이 선거운동 기간 되면은 이 점퍼들 입고 나오시던데 오늘 평상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처럼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뵙기 위해서 제가 좀 점퍼를 갈아입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후보 등록하고 나서 지금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예,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은 했습니다. 한데다가 또 저희가 조금 선거 조직이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좀 상당히 지금 많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로 이렇게 출마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예, 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은 전남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풍요롭고 좀 보배로운 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지역의 활동을 좀 많이 해 왔었는데요. 이 천혜의 그 환경을 가진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좀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평소에 활동을 좀 많이 해오셨다는 게 네. 고향이 쪽이신가요? 네, 고향은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은 담양입니다만은 이제 광주 시청 이제 그 시립박물관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 관련 일을 보다 보니까 이쪽에 고흥이라든가 또 강진 이런 쪽에서 좀 그 관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뭐 그 이후에 특별한 또 연이 있으셨습니까? 이쪽 지역하고는? 뭐 연도 연이지만은 또 이쪽이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이 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포근하고 좀 뭐랄까 좀 감싸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서 이쪽을 자주 다닙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방금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후보님 양력을 보니까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지내셨고 지금은 공분청문화박물관 수중유물 평가위원 맡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시 민속박물관 현재는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으로 이제 이름이 좀 개칭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한 25년 가량 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현재도 이제 전통문화 분야에서 좀 자문 활동이라든가 조사 활동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그쪽 문화재 쪽으로 공부를 하셨고 네. 일도 그쪽 일을 거의 오랫동안 해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공일할지 강진 이쪽에 많이 오시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시면서 예. 이제 지역민들 좀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현안 관련된 얘기들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할한 지역구에 뭐 벌교라든가 보성 시장터라든가 이런 데를 좀 한번 둘러보았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다수 의견들은 이렇게 지역의 그 생활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활 민원이요. 예. 어디 시장에 예를 들어서 덮개가 있는데 어느 지역까지만 있고 어디 없는데 그러니 이 비가림 덮개가 좀 보완을 해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생활 환경 개선, 주민 생활의 어떤 복지 증진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네. 이제 뭐 보성 네. 같은 경우는 보성 군의원이랄지 예. 그 군의원님들이 주로 해야 될 일들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걸 국회의원 후보한테 예.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세부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요즘은 그 시골에도 사람이 부족하더라고요. 동천 네.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는 주요 이제 시장터 같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는 그 시장 상인회라든가 또 시장에 이제 소박한 어떤 개별이 이제 그 상인들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거 힘드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또 사소한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뭐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네. 흔히 뭐 정치하면 중앙 정치 얘기들을 좀 네. 많이 하는데 네. 주로는 이제 뭐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뭐 할 겁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들은 좀 안 하시던가요? 예, 여기서 그 상인들이 굉장히 그 지금 요새 경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민생이랄까 그냥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지금 불경기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치적인 이야기 좀 적게 듣는 편입니다. 민생, 예, 경제 예.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 이런 얘기시군요. 예. 지금 이제 공,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후보님을 포함해 가지고 두 분 나오는 걸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후보 예. 등록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했던 문금주 후보, 예. 민주당 후보하고 예. 1대1 대결을 하게 되신 건데 예. 어느 정도 좀 자신하시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그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 고인물은 좀 썩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그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일방적이고 어떤 독점적인 지역 구도가 한 20-30년 계속 고착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좀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현상이 타파돼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어렵고 녹록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일방적인 구도를 좀 타파한달까 해소하는데 제가 좀 앞장서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를 좀 깨는데 예. 일조를 하시겠다. 예. 그러면 이제 후보님의 경쟁력을 가지고 좀 이제 지역 구민들한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후보님이 갖고 있는 경쟁력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문화예술 특히 이제 전통 분야의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어떤 그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관광 이런 분야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 또 어떤 그 개혁 이런 것을 좀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모르는 분야보다도 잘 아는 분야인 네. 문화 관광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좀 이뤄내시겠다. 예.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랄지 어떤 네. 비전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제 출마 지역구인 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 지역을 이제 큰 틀에서 그 전체를 묶는 그 안목에서 예, 지역구의 농어촌 문화관광 특구 조성과 네네. 또 스마트 농업 정책 및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이라는 두 개의 축을 핵심 비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먼저 그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고령화 되다 보니까는 그 농어민들이 그 인력난 또 이제 고령화 되면 그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농업도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인력으로 하는 이제 농업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정보 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손으로 비닐하우스를 걷고 내려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했다면 지금은 다 이제 그 기계라든가 원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확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력을 좀 증대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고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또 말씀해 주시기를 농업 문화 관광 특구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 지역이 소득도 굉장히 좀 저하되고 있고 또 방문객이 없어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어떤 그 농어촌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어떤 그 관광 체험 마을이라든가 또 무슨 관광 농원 같은 것을 좀 다수 조성을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떤 그 농산물을 바로 생산해서 팔면은 예를 들어서 일의 가치가 있다면은 농산물을 좀 가공을 하고 또 잘 포장을 하면은 2배나 3배의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1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라든가 체험 활동 같은 것을 가미하면은 이 2~3배의 그 부가가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것을 6차 산업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게 농업 6차 산업을 그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제 그 농어촌 문화관광 특구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보면은 지역 경제와 사회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공약도 좀 내놓으셨던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 경제와 사회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은 또 그 군 단위 지역에서 곳곳에가 그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농공단지 같은 것을 이렇게 순회하고 들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은 또 어떤 곳에는 빈 공장도 있기도 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것을 좀 더 좀 지원도 강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좀 인식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 외에도 어떤 그 농협이라든가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에서 뭐 로컬푸드의 확대라든가 친환경 이제 분뇨 같은 처리를 좀 더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반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흥군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농업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흥 지역에 이제 주로 많이 좀 발전 방향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지역구 내에 보면은 이제 보성, 장흥, 강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성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보성이 이제 우리 녹차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녹차 산업의 진흥은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제가 좀 그 중점적으로 좀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경전선이라고 해서 이제 광주에서 이쪽으로 순천 쪽으로 가는 경전선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도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이제 단선에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그 중앙 정부라든가 해서 광주 송정에서 보성 순천까지 연결하는 어떤 그 KTX 철도를 조기에 개설한다든지 또 여기를 전철화 같은 작업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보성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장흥은 상당히 그 자연환경이 좀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청관산에 자연치유원이라고 해서 산림에서 휴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산림청에서 그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청관산 자연치유원 조성 등 어떤 친환경 융복합 휴양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을 장흥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도 관광 1번지인 이 강진은 이 청자 문화를 지금 나름대로 축제도 하고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 추진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제가 현장 방문해서 바로 체크한 부분인데 지금 병영성 복원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약 지금 20여 년 가까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도 많고 불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영성 그 복원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지금 생각입니다. 네. 강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후보님의 전문 분야와 네.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 네 지역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물론 이제 그 농촌 지역들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예.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소득 보장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 봅니다만은 그 고령화,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년층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지금 도시에서 있는 그 중장년층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좀 유인책을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군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그 기관들의 유기적인 청년 농부의 어떤 지원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농산물의 가공 체험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공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후보님께서는 국민 추천 공천제 그리고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아마 이제 군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향식 위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그 국민 전체의 다수의 어떤 의견이 포함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정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서 어떤 주민자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정과 국회의원 간 지속적 업무 협력 체계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업무 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군 의원 같은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어떤 그 의회 권력적인 관계를 본다면은 의원은 높고
그 군의원은 그 밑에서 지시를 따르고 그 받드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수직적이고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관계로 좀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회의원상은 하나의 그 군림하는 권력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제 강화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국민들의 그 민의를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그 공보, 어떤 좀 강하게 말하자면 충복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끝으로 이 시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지역은 하나의 특정 정당에게 지나치게 어떤 편향돼 있는 지금 편향성을 제가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떤 특정한 정당에 대한 또 어떤 특정한 정당을 그 배격하는 이런 과도한 배타 의식 같은 것을 좀 타파를 해서 어떤 그 우리 주민들도 좀 그 포용하는 정신이 좀 많이 좀 배양이 되어서 이 상대방의 존재를 좀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이런 그 마당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격의 없이 소통되는 그 우리가 그 소통이 잘 되는 사회, 열린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린 사회가 하루속히 정착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고요. 제가 끝으로 어떤 진정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힘 있는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그 마음도 많이 좀 생겼으면은 주민들이 좀 그렇게 좀 변화를 했으면은 어떨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전남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한 내용 준비하셨는데 우려와 걱정 목소리도 좀 많다고요. 네, 이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둘러싸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 등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제2회 전남학생 교육수당 정책 포럼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전남학생 교육수당이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이 사회적 약자 대상의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내년에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국가정책의 방향과 달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논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수당의 사용처 관련해서도 말들이 좀 있다고요. 네, 이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사용처가 도서 구입, 문화예술 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의 목적으로 좀 제한돼 있는데요. 하지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16개 군 지역은 모두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이 애초에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역들에서는 교육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한국출판산업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서점 소멸 위기 지역이 전국 30곳 중 전남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흥군과 곡성군, 구례군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용처인 서점조차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이렇게 많을 뿐더러 면 단위 지역의 학생들은 이 교육수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처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낮춰 교육수당의 실효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따라서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포럼에 참가한 김현정 학부모는 이 전남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수당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중학교 2명, 또 초등학교 2명, 총 4명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학부모님 또 학교 통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세 기업체라든가 전남에 아니면 뭐 여성 기업체라든가 이들과 좀 손을 잡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면 이 바우처가 계속 2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2월이 돼서 조금 더 큰 금액이 모아진다면 타 지역으로 뭐 우리가 서울 보궁 박람이나 아니면 울릉도 방문, 주체는 이제 전남이 되지만요. 이런 걸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남에서 자라니까 서울 가서 보궁 투어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라남도 의회 박종원 의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박종원 의원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재원 확보인데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한 1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든가 안시적으로 3년 동안 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이자로서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저는 좀 검토해 볼 필요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가 지방재정교육부 부분에 축소가 돼가지고 올해도 한 4천억 예산하는 재원이 기금에서 가져와서 활용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기축재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재정 마련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 수혜를 대체하고 또 재정 확보를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포럼에는 교사 등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반과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 교육수당 신청 기간이 새학기로 인해 학생의 전입과 전출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와 겹쳐 업무적으로 힘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또 학교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안내하고 신청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런 과정에서 온라인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 또 기대 속에서 첫발을 내디딘 전남학생 교육수당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 나갈지 또 중고등학생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과연 이뤄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